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법 특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 특강 하면은 중학생분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한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좀 강조드리고 있는 특강인데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우리의 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국어 문법보다 더 일찍 배웁니다. 왜냐하면 국어를 배울 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굳이 문법적인 거를 배우지 않고도 익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안녕, 뭐 잘 지내니, 너희 집에 어머니 계시니, 뭐 너는 언제 나랑 놀 수 있니, 뭐 이런 말을 할 때 굳이 막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를 구분해 가면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말이니까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되는 나이가 중학생 때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파편화돼서,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 1학기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에서 갑자기 뭐 단어라고 하는 걸 배우더니 2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에서 이제 갑자기 문장구조 이런 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파편화돼 있고 까먹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갔더니 수능 문제로 무조건 출제되는 게 문법이라는 사실을 듣는 거죠. 그러고 나면 문법 문제가 고난도 문제도 섞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물론 국어 문제가 뭐 40문제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두 개 틀리는 걸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반드시 3점짜리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는 거를 문법에서 반드시 3점짜리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그냥 소홀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이 문법이 사실 전체 문제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100점 만점에 7점만 이렇게 6점 이렇게밖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며칠이나 몇 달간의 시간을 쓰기엔 너무 아깝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문법을 탄탄하게 배운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이 조금 추가되고 좀 심화되긴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푸는 요령들을 기초지식과 함께 알고 있다면 문법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고등학교 가서 다른 데에 시간을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중학생분들에게 문법 특강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문법으로 처음 배우다 보니까 서술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형용사, 보어 이런 문장 성분과 품사가 다 얽히게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와 보어는 사실 하나는 문장 구조고 하나는 품사란 말이에요. 게다가 영어에서의 부사어, 부사, 형용사, 보어라는 개념들이 한국어 문법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다른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형용사지 영어에서의 형용사와 국어에서의 형용사는 아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영어에서 먼저 문법적인 요소를 뭐 주어 동사에 무슨 3형식 동사에 뭐 5형식 보어에 뭐 목적 보어가 붙는다는 이런 문장을 배우고 나서 국어 문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문법을 한 단원에 쫙 몰아가지고 임팩트 있게 뭐 2학년 2학기는 국어 문법만 배운데 이러면 뭐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배우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3학년에 걸쳐서. 근데 3학년에 걸쳐서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까먹고 저걸 배우면 그 뒤에 거를 까먹고 계속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통해서 전체 문법의 카테고리를 한번 다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될 뿐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문법이 전체 문법 체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어렴풋이만 알게 돼도, 그리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와 관련된 문법을 한 번만 더 배워놔도 그렇게 두 겹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중학교 문법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문법에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법 문제에 대해서 따로 시간 들여서 대비할 만한 시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국어 내신 대비를 한다고 치더라도 문법만 나오는 내신 대비는 없죠. 다 시와 비문학과 이런 게 다 온갖 것들이 섞여 있는 와중에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문법은 어느 정도 잊히기 마련이고 여러 겹을 쌓여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는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문법을 통해서 조금 혼란스러워진 학생들의 머리를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배움으로써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YM 고전 읽기에서 원래 특강을 좀 몇 년 전에는 진행하지 않다가 문법 특강을 시작으로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열었을 만큼 가장 수요도 많고 요청사항도 많았고 인기도 많은 수업입니다. 그런 만큼 중학생들 수준에서 문법을 한번 듣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문법이 이제 겨울방학 특강에 열리게 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문법도 꼭 한번 들어서 나중에 중학교 내신 대비 때도 도움을 받고 고등학교 때 시간 절약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10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가급적이면 10회를 좀 빠짐없이 다 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문법 특강을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